안녕하세요. 제이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MACD 보조지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RSI하고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MACD도 많은 트레이더들이 사용하고 있는 보조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이 MACD는 이제 어떻게 해서 탄생을 했냐? 이제 요 MACD 요거는 이동평균선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제 이동평균선의 단점이 뭐냐면 매매 타이밍이 늦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 가격과 그 이동평균선이 가리키는 것과는 좀 시차 문제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골든 크로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OE평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아이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OE평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이게 이제 이렇게 22평이 이렇게 있다면, 요때가 이제 골든 크로스라고 하잖아요. 요때가 이제 골든 크로스인데, 이렇게 딱 여기를 이렇게 골든 크로스 할 때 매매를 하려고 보면 이미 가격은 막 이쯤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여기에 이쯤에 매수를 하려고 하다 보면 이미 지금 가격은 막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이미 늦잖아요. 마찬가지로 반대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5위평이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뭐 22평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이제 데드 크로스라고 하잖아요. 원래는 이제 데스 크로스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아무튼 데드 크로스라고 이렇게 여기 되면 이제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때 이제 매도를 하려고 그러면 이미 이제 막 이렇게 내려와 있어 가격은. 그러면 이제 시차 문제 때문에 뒤늦게 대응을 하게 된다라는 이동평균선의 이제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완할 방법이 없는가? 그리고 이동평균선이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렇게 횡보장일 때 이렇게 횡보장일 때는 되게 늦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원리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동평균선의 시차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제럴드 아펠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사람도 기술적 분석가인데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착안한 것은 뭐냐면 이것도 그 근원이 이동평균선이 이제 기준으로 돼서 거기에서 파생된 것이거든요. 이제 뭐냐면 이동평균선이 서로 만나고 헤어지는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렇게 서로 만나잖아요. 이렇게 그러다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됐다가 얘가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서로 만나고 헤어지는 이렇게 만나는 지점과 이렇게 헤어지는 지점 이렇게 요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이동평균선이 서로 보통은 이제 이렇게 교차할 때, 뭐 이렇게 할 때, 만약에 요 지점이 이게 예를 들어서 5위평이고 이게 22평이라고 할 때,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여기는 데드 크로스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데드 크로스가 되겠죠. 근데 이제 뭐 반대의 개념도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데드 크로스 할 때가 이제 고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데드 크로스 할 때가 고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매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반대의 경우는 저점이니까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된다. 이제 이거거든요. 근데 이 이제 제럴드 아펠은 이동평균선에 이제 이 만나는 요 교차점이 최고나 최저점이 아니라 최대한 이 벌어졌을 때, 요 벌어져 있을 때 요때가 최고 최저라는 거라는 것에서 착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서 계산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계산은 이제 이게 저번에 제가 그 이동평균선 계산법 중에서 이제 두 번째 계산법인데 지수평활법 이제 지수평활법을 이용한 것이거든요. 지수평활법을 이용한 것인데 이제 그 뭐 계산한 게 있었죠. 뭐 5일 2평이면 다섯 개를 이렇게 더해 가지고 곱하기 과거의 거에는 뭐 1을 하고 뭐 4일째에는 곱하기 2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더하는 거였잖아요. 3을 하고 이렇게 점점 이렇게 해서 가장 최근에 5일째에는 곱하기 5를 해서 기간으로 이제 나눈 이제 그거를 했잖아요. 뭐 가장 오래된 거는 곱하기 여기 또 1을 해서 더하고 뭐 이렇게 해서 아무튼 해서 이제 그 지수평활법의 이동평균선 계산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 제가 이동평균선 그거 관련된 영상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네, 아무튼 요 지수평활법을 이용해서 이제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단기면 뭐 5위평, 10위평 뭐 이렇겠죠. 단기 이동 평균에서 이제 이동 평균 요건 지수평활법을 이용해서 이제 이동 평균을 구한 겁니다. 거기에서 장기 이동 평균 요거를 뺀 거예요. 이제 요거는 보통 이 이동 평균은 이 MACD에서는 이게 12일 평균이고 이 장기 이동 평균 같은 경우는 26일 이동 평균이거든요. 그래서 요 지수 평활법을 이용해서 10일 동안의 이동 평균, 그 다음에 지수 평활법을 이용해서 26일 동안의 이동 평균을 구해서 여기에서 여기를 빼면은 이게 이제 그 MACD MACD 이제 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를 구하고 이게 1번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게 MACD 곡선이라고 하거든요. MACD 곡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곡선이 있어요. 이제 그건 뭐냐면 시그널 곡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시그널 곡선. 이따가 이제 제가 차트에서 한번 볼 텐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수평활법을 이용해서 매일의 이제 매일의 MACD를 이제 9일간 이동 평균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그널 곡선도 이제 구합니다. 그래서 요 이제 구하는 계산법은 이제 요런 식으로 지금 MACD를 구한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9일간 이렇게 구해서 시그널 곡선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단기 그 MACD 곡선과 시그널 곡선이 이제 이렇게 교차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요거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하면 이제 장단기 이동 평균선이 이제 최대한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 이제 그려보면 뭐 아까 말씀드린 이게 5위평이면 이게 이제 22평이면 이렇게 최대한 벌어진 거를 이 MACD 곡선과 시그널 곡선을 이용해서 이 간격이 벌어진 이 지점을 얘와 시그널 곡선을 이용해서 찾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그 MACD 곡선이 이제 이 지점을 찾아주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맥락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요거의 장점이 뭐냐면 이제 매수 신호가 되게 빨라요. 막 되게 빨라요. 이거보다 그 뭐죠? 그 얘보다 빠른 거예요. 그 저 이동 평균선보다 이 평균선보다 이 MACD는 매수 신호가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이 단기 트레이더들 단타를 막 치고 막 그 뭐 데이 트레이더들은 이걸 많이 사용해요. 왜냐하면 매수 신호가 빨리 오니까. 그래서 큰 돈을 넣어서 매수 신호를 큰 돈을 막 이제 넣어서 이렇게 단타로 막 이렇게 넣다 뺐다 하는 그런 식의 그 트레이더들은 이 MACD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매수 신호도 빠르지만 매도 신호도 빠르거든요. 이동 평균 이 가격에 비해서 이렇게 보면 얘가 이미 벌써 크로스 하면서 딱 벌써 이미 이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동 평균선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빠르다. 그러나 얘도 결국은 태생 자체가 이동 평균선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얘도 약간의 시차는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이동 평균선의 단점을 보완해서 이제 그 매수 신호가 빠르니까 좋은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단점이 있어요. 이제 모든 보조 지표는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보조 지표를 이용해서 매매를 하실 때 반드시 얘를 너무 맹신하면 안 돼요. 얘도 모든 보조 지표는 장점과 단점이 있다. 그래서 나의 성향과 맞는 게 무엇인가를 봐서 몇 가지를 더 이렇게 참조해서 몇 개를 정해서 참조하는 게 좋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얘 단점은 뭐냐면 이동평균선에 비해서 너무 매수 신호가 빠르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막 매수나 매도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주 작은 가격의 움직임에도 MACD는 빠르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래를 자주 해야 되는 거죠. 빨리 지금 매도 신호가 나왔는데 해서 매도를 하고, 매수 신호 왔는데 또 매수를 하고, 이게 되게 그렇다 보면은 뭐 휩소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휩소. 이거는 이제 이상적인 어떤 가격의 움직임을 말할 때 이제 휩소를 얘기하거든요. 이제 막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내려오다가 쭉 이렇게 내려온 거, 이런 걸 이제 휩소라 그러잖아요. 비정상적인
뭐 금매가 나오거나 막 이럴 때 그러다가 갑자기 쭉 말아 올리죠. 이제 이렇게 말아 올려서 이런 거를 이제 비정상적인 거래를 휩소라고 하는데 이런 위험을 낼 수가 있어요. 그 이 MACD 그 지표가. 그래서 너무 이제 그 보조 지표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정적인 반면에 신호가 늦고 MACD 같은 경우는 되게 빠른 아주 기민한 반면에 불안정한 거죠. 그래서 얘도 MACD도 결론적으로는 빠르지만 잦은 매매 신호가 나오기 때문에 좀 불안정한 그런 단점이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한번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얘를 실제로 지금 요거 스와이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 스와이프가 이제 여기서 이제 MACD는 어떻게 이제 하냐면 여기 지표를 눌러 보면 이렇게 뭐 여기다 찾기에 누르셔도 되고 여기 MACD가 있죠. 이제 MACD를 딱 클릭을 하면 여기 이제 MACD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설정에 들어가 보면 이제 히스토그램이 있는데 사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요거거든요. 여기에서 아이고 이게 왜 안 올라가지? 여기에서 MACD 파란색이 MACD라 그랬죠. 그리고 여기 주황색 요게 이제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설정하고 그러면 여기 이제 기본 설정이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풋에 보면 얘는 MACD는 그 패스트 랭스가 12고 슬로우 랭스가 26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시그널은 9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다시 이제 한번 보면 이제 이걸 확대해서 보면 이제 확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이제 이 파란색이 MACD잖아요. 그래서 이 MACD 선이 시그널 선을 이렇게 하향 돌파할 때 여기 지금 이렇게 하향 돌파할 때 여기가 데드 크로스죠. 그럼 요거는 매도 신호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 지금 파란색이 이렇게 여기에서는 매수 신호가 나오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여기 매수 신호가 나온 데를 쭉 이렇게 올려 봅니다. 올려 보면 여기서 캔들이 어떻게 되죠? 이동 평균선 같은 경우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얘가 매도 신호가 여기서 이렇게 이동 평균선보다 좀 빨리 나오는 거예요. 이동 평균선은 지금 이 저기 뭐죠? 이 여기 5일 이게 5일 빨간색이 5일 이평이고 이 주황색이 지금 요 노란색으로 보여지는 요게 지금 22평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지워 볼까요? 이렇게 지워서 보면 얘가 여기서도 한번 나왔고 여기서도 한번 나왔는데 얘가 매도 신호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얘는 지금 여기서 한번 이렇게 크로스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다시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요 지점에서 이렇게 크로스를 하려고 여기가 그러니까 이동 평균선은 요쯤에서 이제 데드 크로스가 나왔는데 MACD는 좀 더 빨리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번 볼까요? 이게 뭐 항상 정확한 건 아닌데 요 지점도 마찬가지죠. 얘는 여기서 이미 지금 이렇게 보면 얘는 여기서 매수잖아요. 여기서 매수하라고 신호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동평균선은 어떻죠? 여기서 지금 매수 신호가 나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MACD가 얘보다는 빨리 매수와 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지금 쭉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면 돼요. 이렇게 정확하게 같이 맞는 구간도 있어요. 그래 이렇게 보고 또 뭐 이런데 이렇게 보면은 미리 먼저 얘가 매수 신호가 나오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보면 되게 잦은 이동 평균선보다는 얘는 데드 크로스와 그 골든 크로스가 아슬아슬하게 날 듯 말 듯 하면서 움직이지만 얘는 다 이렇게 걸치면서 나와요. 빨리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MACD MACD 파란색 선이 요 주황색의 시그널 선을 데드 크로스 할 때 하방으로 교차할 때는 매도 그리고 상방으로 교차할 때는 골든 크로스 할 때는 매수 이런 신호라는 것을 이제 참고적으로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단타를 이렇게 한다. 난 단타를 나는 막 해서 나는 단돈 커피값이라도 내가 반찬값이라도 나는 벌어야겠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MACD를 이용해서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 이렇게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가 빨리 나오기 때문에 그냥 나는 큰 돈은 필요 없어 라고 할 때는 요걸 이용해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MACD는 이제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이동평균선의 그 시차, 이동평균선의 시차, 그 매수 신호와 이동평균선의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보다는 좀 빠르게 나온다. 그런 단점을 보완한 것이다. 그 태생은 이동평균선으로부터 비롯됐다. 그리고 이 MACD의 계산은 이동평균선의 그 지수평활법을 이용해서 만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MACD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거를 할 때는 큰 돈을 가지고 넣었다 뺐다 하면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일반 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걸 가지고 매매 신호를 찾고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주로 요거는 이제 데이 트레이더들이나 잦은 매매를 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지표로 보여지니까 그런 점들을 아시고 장단점들을 잘 아시고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MACD 같은 경우는 한 요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왜 안 끝나지? 예.